정의화 국회의장이 잠시 후 4시 반에 여야 대표를 만나서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전국의 246개 선거구는 법적으로는 모두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4시 반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하기로 했는데요. 정 의장이 여야 대표를 부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앞서 열린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여야 대표를 불러 막판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잠시 뒤인 4시 반에 정 의장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12월 들어서만 8번의 지도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농어촌 지역구 보호를 위해 지역구를 늘리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새누리당은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하니 그 정도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비례성을 보완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일부터는 모든 지역구가 사라집니다.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비상사태로 봤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국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사실상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선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의 비례대표 54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가 안 되면 자연히 현행대로 과거의 합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나마 선관위가 위법 논란에도 1월 8일까지는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키로 고육지책을 내놓아 혼란은 최소화될 전망인데요. 그래도 정치권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의 현역 의원들만 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자, 안윤학 기자, 정의화 의장이 오늘 밤 자정에 직권 상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 연초에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지만 그렇게는 직권 상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는 대폭 축소됩니다. 통폐합 대상이 30곳에 달하는데요. 이곳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반대하며 양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압박할 경우에 본회의 표결도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4석씩 줄어드는데요. 여야는 이를 막기 위해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자고 잠정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장이 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안을 직권 상정한다 해도 여야가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직권 상정안마저 부결되면 국회는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자, 안윤학 기자, 선거구 획정안뿐만 아니라 쟁점 법안 처리도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를 열어 21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다 무쟁점 법안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테러 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나 싶었던 테러 방지법의 경우도 대테러 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기로 잠정 합의가 있었지만 여당 지도부가 국가정보원에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동 5법도 비정규직 기간 연장법과 파견 범위 확대법을 놓고 여전히 입장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